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이마스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드를 뛰어넘는다고 자랑하던 러시아의 탄도방어 시스템 S-400이 숭숭 뚫리는 종이 방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러시아제 무기를 애용하던 국가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거금을 주고 S-400을 도입했던 국가들에선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현궁의 성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러시아의 방공망을 박살내고 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천궁을 도입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S-400 도입을 고려하던 국가들에서도 천궁으로 마음이 돌아서 한국 방산에 또 다른 빅딜이 터지리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400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의 사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동구권 무기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2007년에 실전 배치되어 사정거리 400km에 최고고도 30km로 현존하는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중에선 세계 최고급의 스펙을 자랑했었는데요. S-400의 포대에는 최대 7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ECCM 장비가 탑재되어 전자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존 S-300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자 장비 부분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반응 속도와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의 디지털 시스템 기술을 제공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S-400의 재원만 본다면 세계 최강의 방공 미사일이라 자부할 만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는 거액을 지불하고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요. 튀르키예는 S-400을 도입하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입한 S-400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뻥 스펙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튀르키예는 포장 뜯지도 못한 S-400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러시아에 환불해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푸틴이 그렇게 친절한 판매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S-400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인도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적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법에 저촉된다며 S-400 대신 패트리어트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지만 결국 S-400을 선택했고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사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지만 자국의 방어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동네방네 떠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최후방인 중국의 사기를 칠 정도이니 두 국가 사이의 우호관계가 그리 끈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최강자였던 S-400이 제풀에 주저앉자 경쟁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궁은 러시아의 S-300 기술을 상당 부분 차용했기에 S-400과 부모가 같은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천궁의 부모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대명사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기술도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양쪽 모두와 기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데요. 덕분에 천궁은 러시아와 미국의 미사일이 섞인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이전받아 천궁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S-350BTA즈 대공 미사일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은 카나드에 있는 작은 가스 구멍을 통해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천궁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103의 다중펄스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중펄스 방식은 로켓이 여러 번에 나눠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로켓 연소실 내부에 격벽을 두어 2차 점화해서 격벽이 자동으로 깨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기에 실용화에 성공한 미사일이 몇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BTA즈는 여러 개의 기폭 장치를 탄두에 배치하여 기폭 타이밍을 다르게 하여 폭발력을 특정 방향을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 천궁은 파편 집중형 탄두를 채택해 근접 신관이 작동하면 산탄이 터지듯 목표물을 향해 터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무기 체계로 보이지만 두 미사일 모두 콜드런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VLS를 통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방식이 핫런칭과 콜드런칭으로 나뉘는데요. 핫런칭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사 방식으로
발사대 안에서 미사일을 점화시켜 폭발하는 듯한 화염이 미사일과 함께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화염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사대를 설계해야 하기에 최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량이 콜드런칭 방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발사대가 매번 미사일의 화염을 견뎌야 하기에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사일이 점화되었는데 발사대 덮개가 열리지 않을 경우 내부에서 폭발에 탑재된 장비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발사대 내부에서 점화하는 할런칭과는 다르게 홀드런칭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대 밖으로 던진 후 공중에서 점화하여 날아가는 방식이기에 내부에서 터질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화염이 발사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발사대 관리가 용이하고 공간 효율성이 좋아 할런칭 방식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홀드런칭 방식이 최초로 개발되어 소련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것을 증명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홀드런칭 방식을 천궁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사출된 후 공중에서 측추령 노즐을 이용해 방향을 조정하고 점화하여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콜드런칭 방식은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차량의 은원패를 위한 배치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만을 가져와 만들었기에 천궁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천궁의 개량형인 천궁2를 개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천궁2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까지 요격이 가능해져서 더욱 빈틈없는 방공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증명한 천궁은 미국산 무기 수입이 막혔던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을 구매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계약 규모만 무려 35억 달러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이전까지 역대 최고액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본격적으로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알지아디 안보의장은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3개국 중에서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며 이라크의 방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S-40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미국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먼저 S-400을 도입한 인도의 제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S-400이 상상 이상으로 졸작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이라크에서는 섣불리 S-400을 도입하지 않았던 데에 안도하며 천궁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궁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중동 국가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강철의 비를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홀딱 반한 폴란드에서도 천궁을 구매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내왔었습니다. 기존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S-300을 운용 중이었고 폴란드는 S-300보다 전세대인 S-125, S-200을 운용해왔었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자 독일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를 긴급하게 폴란드로 이동시켰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제 방공무기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드러나며 양국 모두 자국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공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천궁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거절해야 했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신 비살상 군수물자를 대량 지원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며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맞서고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 천궁2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어 또다시 빅딜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동구권 국가이기에 소련제 무기를 다량 운용해왔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운용하던 방공체제와 유사하면서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훨씬 성능이 뛰어난 천궁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격전의 양상을 띠며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향후 방공무기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군의 최대 장점은 미국과 러시아 두 군데의 장점만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불곰 산업을 통해 러시아의 각종 무기 기술들을 흡수해 빠르게 방위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먹혀주는 이유에는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무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냉전 구도가 날이 갈수록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자리해 있는 만큼 지금처럼 밸런스를 유지하며 최대의 국익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